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멘토의 장영순 로스터고요. 공장에서 2년, 스페셜티 로스터에서 7년을 로스터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생두를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블렌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고 팀과 함께 제가 블렌드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쓰는 노하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블렌딩을 하는 이유, 좀 근본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블렌딩을 할 때 첫째도 둘째도 다 맛인데, 우리가 15,000원짜리 커피를 먹을 때랑 그리고 1,500원짜리 커피를 먹을 때 기대하는 가치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블렌딩을 통해서 1,500원짜리 커피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고 3,000원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매 가격이나 구매 물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생두 선정은 저희가 스페셜티 블렌드도 있고 그리고 하이 커머셜 블렌드도 사용하고 있는데, 스페셜티 생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꾸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이 커머셜 블렌드는 수급이 안정적인 생두 회사에서 좀 구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하이 커머셜 블렌드는 일단 중강 배전이기 때문에 그 맛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급이 안정적인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스페셜티 같은 거는 정말 화려한 맛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시즌에 맞춰서 맛있는 커피를 구매하는 편입니다. 블렌드 베이스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선정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일단 베이스잖아요. 네. 베이스는 다른 커피의 향미를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수급이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는 1년에 2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같은 농장 커피가 거의 매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농장을 좀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게 수급을 받고 그걸 베이스로 사용하면 1년 내내 거의 동일한 품질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렌드 제품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세요? 배전도에 따라서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2차 크랙이 넘어가는 블렌드 하나, 그리고 2차 크랙 직전의 블렌드 하나, 그리고 1차 크랙이 시작되고 1분 이내에 배출하는 블렌드,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산미가 많은 마지막 블렌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4-2-2-2 블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둘둘둘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무슨 법칙인가요? 일단 베이스를 40% 정도를 정합니다. 여기서 베이스는 이 베이스가 강배전에 알맞는지 중배전에 알맞는지 설정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0%는 무조건 에티오피아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에티오피아가 10,000원대도 굉장히 많은데 그 10,000원대가 10,000원대 같지 않은 맛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20% 정도는 에티오피아 워시드나 내추럴, 뭐 여름에는 워시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겨울에는 내추럴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워시드 내추럴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워시드는 조금 청량감이 좋고 그리고 단맛이 약간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이제 군고구마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강하고, 내추럴은 조금 더 녹진한 단맛이랑 초콜릿 같은 단맛이 진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40% 베이스와 20% 에티오피아를 넣었으면 나머지 40%는 제철에 맞는 생두를 좀 많이 셀렉하러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로스터다 보니까 새로운 커피를 볶으면 굉장히 설레고 재밌거든요. 그 나머지 40%는 최대한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그 커피들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우리 집 커피를 완벽하게 찾아가는 효율적인 방법, 그 4둘둘둘 방법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좀 맛을 찾아가면 좋을지 좀 이런 방법적인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먹어보면서 첫째 조건으로 산미가 아예 없어도 되고 조금 있어도 되고 어울리는 거를 한번 찾아보죠. 클라리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렌딩 테스트, 황금 비율 찾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분 로스팅을 좀 지향하는 편이고,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에, 그리고 크랙은 8분 중반대 정도에 왔으면 그걸 목표로 해서 로스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일반 카페에서 좀 스탠다드 블렌드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굉장히 고소하면서 달면서 초콜릿맛 많이 나면서 그런 커피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베이스로 쓸만한 애가 제가 보이는 게 브라질 2종류, 그리고 콜롬비아 1종류, 그리고 페루도 요즘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먼저 먹어보면. 베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을 해보겠네요. 그죠? 지금은 컵으로 떠서 네.
먼저 싱글을 한 번씩 다 맛을 보는군요. 그죠? 그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데 초콜릿티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페루도 저는 고소해서 엄청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사둘둘둘해서 한 20% 정도만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그냥 브라질 에포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외테낭고는 되게 가볍고 과일 향도 많고 복합적인 향미가 되게 특징이고, 대신에 얘를 넣으면은 아마 블렌드가 되게 가벼워질 확률이 되게 높고, 안티구아는 바디감도 좋고 약간 꿀 같은 단맛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맛 좋은 그죠. 커피가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티구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포카를 2스푼 넣으시고, 다른 애들은 1스푼씩, 페루 1스푼, 셀바 1스푼. 끝난 것 같은데. 졸라 맛있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커피를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222. 와. 잊어버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4222. 사둘둘둘은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 유튜브에선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소개를 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고, 베이스만 40%잘 잡으면 진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많이 창업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더 솔직하고 더 재미있는 로스팅 토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essico.